도를 아는 길을 좀. 도를 아는가? 이 멘트 길거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뉴진 스님.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 오늘도 느껴지시나요? 저희 살롱에 오셔서 지식 한 잔으로 목 죽이고 가시죠. 오늘은 지도와 함께하는 국제 이슈 한 방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희재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합장을. 네, 오늘은 좀 합장 분위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 아이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돼 있고요. 네네. 제가 맨날 이제 지도 한방 그러니까 이게 맵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맵. 네, 근데 네네. 어떨 때는 우리가 지도 한방도 하지만 네. 이게 또 제가 가이드하는 관광 가이드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지도도 하고 자 오늘은 또 다른 뜻입니다. 지도. 도를 아는 길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심오합니다 오늘. 네. 잠깐만요. 그 도를 아는가? 이 멘트 길거리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 도를 아시나요? 오늘 도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를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네. 이 도와 관련된 뭐 어떤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키워드가 뭔가요? 뉴진 스님. 정말 힙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요즘 뉴진 스님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정말요? 네, 성호 형님은 뭐 친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고. 불교 이게 네네네. 좀 불교하면 할 얘기가 많은 게 네. 제가 네. 불교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도 얘기. 도도 이제 불교 뉴진 스님 이거 기대됩니다. 네네. 그래요. 굉장히 뉴스를 뜨겁게 장식을 하면서 네. 불교에 대한 힙한 열풍, 불교에 푹 빠져들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이 힙한 이유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판단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알고 보면 불교는 원래 혁신의 종교였어요. 그러면 이게 불교가 여러분들 그 계율이 생각보다 되게 느슨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불교의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너 안에 부처가 다 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우리 모두 다 부처. 그래서 성불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율이 약간 좀 되게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불교의 초반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단어 중 하나였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인도에서 계층도 뚜렷하고 맞아요. 불과 천민도 있고 이랬지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완전히 혁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역사나 이런 거 딱 보면 문화 속에서 불교를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신라 여러 시대도 절이나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이 다 불교 문화와 연결돼 있고 뭐 네. 팔만대장경 그럼요. 그것도 불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 불교는 원래 있었고 또 혁신을 주도하는 네. 그런 종교였다. 그리고요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경제 살롱하고도 이게 불교가 융성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게 돼요. 무역. 그래서 왜 우리 장보고 있잖아요. 9세기인가 그때 이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가 네. 당나라 있을 때 불교 사원을 건설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사실은 경제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종교다. 어쨌거나 네네. NG를 관통하는 이 힙한 감성이 네. 최근에 불교계에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뉴진 스님이 네. 해외 진출까지 했습니다. 이제 지금요 막 대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대만, 홍콩, 마카오까지 갔다고요? 네. 이게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리학자로서. 저는 뉴진 스님 개인기도 있다고 봐요. 이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네네. 이 중국 문화에 좀 많이 그래요. 익숙하시다고 해요. 중국어 잘하신대요. 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아시는 데다가 또 여기 타이완이 대만이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가 채식주의자의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교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고 또 약간 유연하고 개방적이니까 네. 이 타이완에서는 이분의 이런 힙한 행동이 거의 뭐 팬클럽이 막 결성될 정도로 네, 좀 네. 굉장히 핫한 거고 또 어. 마카오가 또 도박의 도시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약간 재밌고 이런 것들 많이 수용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또 마카오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분위기가 좋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부 국가에서는 뉴진 스님의 입국을 막아달라.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네. 뭐 전혀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싱가포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러한 기사들이 뜨는 걸 봤거든요. 이 네네네.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요. 우리는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는 막 7만 불, 8만 불 넣고 잘 살고 네. 되게 스마트하고 그런 도시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결성 지수도 뭐 1위고 뭐 혁신도 1위고 근데 싱가포르요.
엄청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이 네. 사회가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있는 사회입니다. 뭐든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벌금 때리는. 뭘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벌금이 나오는. 아니 뭐 벌금만 CCTV로 다 보고. 벌금만 때리나요? 실제로 매도 때리잖아요. 맞아요. 곤장도 때려, 곤장도, 태형도.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공항에 네. 딱 도착하면 네네. 그 기념품으로 마그넷 같은 거 팔잖아요. 맞아. 제일 다양하게 있는 마그넷 종류가 뭐냐면 네. 태형 맞는 이 종류, 그러니까 뭐 하면 태형, 뭐 하면 태형, 그러니까 이거를 마그넷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싱가포르는 그 정도로 법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인데, 네. 싱가포르는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사회 자체는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맞아요. 통제가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뭐 파인 컨트리라고도 하잖아요. 벌금 매기는 컨트리. 네, 그렇죠. 파인 컨트리라고 하죠. 좋게 말하면은 뭐 관리되는 민주주의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억압된 국가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언론 자유지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낮고요. 뭐 민주주의 지수 이런 거 보니까 싱가포르이 167개국 중에 66위. 그러니까 약간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억압하는 나라인 데다가 특히 이게 또 불교계를 건드린 거예요. 불교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렇군요. 이것은 싱가포르의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지금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한 DJ가 다음 달에 승복이고 클럽에서 공연할 계획했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딱 겁을 준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싱가포르는 엄격하다. 사실 이게 문화계 쪽의 행사라 글쎄 공권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걸 막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싱가포르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왜 싱가포르이 그러느냐? 사실 같은 중국계잖아요. 그래서 홍콩이랑 타이완이랑 싱가포르 뭐 우리가 네 마리 용할 때 같이 넣어주기도 하고 또 홍콩의 자본이 싱가포르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지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사실 불교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그렇죠.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소승불교로 나뉘어요. 근데 이 지도를 딱 보시면 처음에 불교의 기원은 북인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룸비니 동산이니 이런 데가 인도의 북쪽 겐지스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아쇼카 왕 때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시리아를 비롯해서 뭐 중동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스리랑카 지역으로 퍼진 거예요. 스리랑카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건 근데 인도가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도 힙했던 거예요. 그 석가모니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그죠. 그게 어떤 종교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트렌드처럼 힙하고 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도 뭐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로 삼아주고 이런 것 자체가 2,500년 전에는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게 되고 특히 이 아쇼카 왕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그다음에 난 더 이상 살상하지 않고 대중을 교화하고 또 평화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또 융성했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스리랑카 실론 섬으로 이 불교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게 바닷길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동남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좌부 불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 옛날 그런 불교의 전통, 개인의 해탈 뭐 이런 거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도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시대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조금 더 이런 철학적이고 그렇죠. 개인의 어떤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런 상자부 불교 전통으로 갔고, 자 북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대승, 중국이 좀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교화나 이 구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랑 중국이랑 완전 자연환경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그 자연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버전으로 되고 일단 큰 뜻이 대중의 구제니까 좀 융통성 있게 변화해도 돼. 그러니까 요 말이 맞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소승불교는 유진 스님이 맞습니다.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 유진 스님은 이 대승불교 지역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이 소승불교 지역에 가면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진 스님도 기도를 보시고 이제 아무래도 소승불교 지역은 약간 패싱하고 대승불교
그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세안 국가 중에 뭐 미얀마나 태국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이 불교도의 비중이 표시된 지도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진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데가 90에서 100%의 인구가 불교도인 나라거든요. 네.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 태국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연한 데가 미얀마예요. 미얀마. 그러니까 태국이랑 미얀마가 네네. 전 세계 불교 중심지예요. 그렇죠. 불교 국가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유진 스님이 나도 한번 태국에 진출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리고 로드 싶으세요? 매니저로 말리고 싶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아, 저기는 소승불교. 네. 큰일 나요 거기는. 소승 불교 중에서도 네. 태국과 미얀마인데 이제 미얀마는 못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네,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근데 태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그렇죠. 뭐 되게 자유로운 나라다. 네. 나라 이름이 자유롭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태국에서 종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죠. 특히 불교는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네. 어떤 한 네티즌이요 AI로 막 승려가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흥얼흥얼하는 막 그런 유희를 즐기고 있는. 네, 그리고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고 광란에 질주하고 네. 막 일렉트릭 기타 막 이런 거 연주하고 네, 이러는 거를 합성해서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불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이 승가의 이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건 징역 5년 때려야 된다. 태국에서요? 네네네. 그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국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국왕 모독죄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아, 있죠. 거기 있죠. 그래서 이제 국왕님이 돈에 나오는데 돈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태국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국이거나 뭐 낙서하거나 하면 네네네. 네, 문제가 그래서 있다고 이 하더라고요. 가짜 사진을 이렇게 유포한 이들은 징역 5년까지 가능하대요. 이 불교계를 약간 유희화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국왕 모독하고도 같이 걸려가지고 그렇군요. 또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태국에서 이런 국왕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약간 모독 행위라든지 뭐 놀리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우 형, 태국은 안 된대요. 태국. 굳이 궁금한 게 뉴진스님이 네. 여기까지밖에 해외 교두보를 마련할 수 없을까? 좀 더 넓게 진출할 수는 저는요 없을까요? 이분이요 네. 불교계의 BTS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BTS는 글로벌이잖아요. 전 세계급인데. 네네네.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잘 틈새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도를 봐야 된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붉은색, 분홍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힌트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불교도와 또 절이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시아 국가가 아니에요? 그 도시가? 네네. 아, 저 해외 국가에 있어요? 네, 동남아 아니고요. 아시아 빼고. 자, 아시아 빼고? 와, 대도시에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어렵네. LA 가겠습니다. 무려 LA 있어요? 300개의 절이 있대. 300개. 그리고 300개요? 75개 불교 협회 또 2,500개 명상 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LA. 아니, 놀랍죠? 잠깐만. 아니,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건 있어요. 여기 갖다 차이나타운이 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중국 그래도- 분들이 가서도 많고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중에 이 불교에 꽂힌 사람 많아요. 리처드 기어 아세요? 리처드 리처드 기어는 기어 아예 유명하죠, 가서 유명하죠. 방명도 받고 왔죠.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 화려한 이런 할리우드의 스타들 중에 공허한 거예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불교 속에서 막 마음의 평안도 찾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바로 LA. 그러니까 저는 뉴진스님이 이제 LA, 뭐 뉴욕 이런 데 가시면 그래서 얼마나 환영할까. 네. 그래서 좀 이 아시아 다른 것보다는 한번 이 미국 지역에서 절이 많은 곳을 이렇게 네네. 매핑을 하시고 거기를 좀 순회 공연하시면 어. 훨씬 더 유명해지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그거 아세요? 요새 웨딩이 유행이에요. 불교식 웨딩. 불교식 웨딩은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이 아, 없어서 네, 이게- 불교식 웨딩이 왜 좀 생소하냐면 네. 그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셔서 이게 불교식 웨딩이라는 게 이게 왜 생소하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디지 뭐 요새 어. 그 미혼 남녀들 미팅도 해줘요 절에서. 그 저기 네. 아세요 여러분 절에서 소개팅 해주는 거 미팅 그 해줍니다. 되게 포용력이 많은 거예요. 한국 불교가. 한국 저는요 불교 진짜 진짜 놀랬던 힙해요. 게 거기에 둘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어린이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여성을 포용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비구니 전통이 티벳에 없어요. 거기가 불교의 중심지인데 여성의 계를 받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 타이완
타이완이나 홍콩 가서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구니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K 불교가 상당히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근데 사실 당연히 이제 남승 말고도 네. 여승의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조선시대 유교 들어오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네, 네. 또 이 절들이 도시에 있던 게 네. 이 산으로 갔잖아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 힙한 네. 이 불교의 이제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불교의 전통을 잃어버렸을 뿐 네. 원래 K 불교는 힙했다. K 불교는 힙했다. 이런 겁니다. 네. 이제 이 K 불교, 네. K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뭐 그런 어떤 정신까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지리와 불교는 통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뉴진 스님처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식 한 잔을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김희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